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바입니다. 한창 낮은 금리로 주목을 받았던 은행이 바로 인터넷 은행이죠. 일단 오프라인 매장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영업 비용을 천문학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강점이 있어서 이렇게 세이브된 비용을 저리의 금리로 돌려서 정말 공격적인 영업을 해왔었죠. 그러니 당연히 점유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러던 카카오뱅크가 8월만 해도 3%대, 주담대 최저금리도 있었는데 9월 들어서면서 4%대를 찍기 시작하고 시중은행과 금리 역전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어찌 보면 주담대 금리가 최저이니 당연히 수요가 엄청나게 몰린 거고요. 9월 말 주담대 잔액이 19조 8천억 정도 됩니다. 8월 말에 비해서 5,400억 정도 늘어난 규모고요. 어마무시한 금액이죠. 그러나 이게 6월달 증가폭 1조 4천억보다는 3분의 1로 줄어든 규모가 됐었는데 이렇게 주담대 대출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니 당연히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 당연히 주담대 금리가 올라가는 건데 이게 지금 카카오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 더 큰 문제가 걸려 있죠. 카카오 주가가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2일까지 3만원대로 빠지다가 겨우 회복 기미를 보이면서 4만원대로 올라섰는데 최고가 17만원에서 76%까지 떨어진 수준이죠. 여전히 향후 하락세를 점치는 사람들이 많은 건 바로 사법 리스크가 걸려있기 때문이죠. SM과 관련해서 카카오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법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건데 이거 상당히 큰 타격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칫 판결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카카오뱅크 지분 10%를 넘기고 강제로 매각 처리를 해야 하는 엄청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인터넷은행 지분 10% 이상을 보유하기 위해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는 규정이 있는데 만약 이번 판결에서 이런 선고가 나오게 되면 카카오뱅크의 운명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도 있게 됩니다. 현재 카카오뱅크 지분 27%에서 강제 매각분을 처리하게 되면 최소 10% 이하로 지분을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 주주는 한국투자증권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카카오뱅크 금융 전반의 영업이 완전히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위기를 맞게 되는데 카뱅으로서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영향 때문에 카카오 소액주주 200만 명이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주가 4만원대가 깨지는 충격도 받았었기 때문에 현재 영업 실적조차도 장담할 수 없는 거의 19% 정도 빠지는 실적으로도 경쟁력이 상당히 많이 악화된 상태라 볼 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 주담대 금리뿐만 아니라 주담대 규모도 상당 부분 축소가 될 수 있는 가능성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젠 인터넷은행도 4%대 육박하는 수준으로 금리가 올라섰고요. 그리고 5대 은행 역시 변동금리는 4.5에서 7.1% 수준으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억 원을 연 3.9% 정도의 이자로 대출을 받게 되면 207만 원 정도에서 금리가 5.95% 정도 더 오르게 되면 274만 원 정도 되고 이게 7% 정도까지 가게 되면 310만 원씩 월 납입액이 껑충 뛰게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정말 엄청난 거죠. 월 300이면 정말 기우뚱할 수 있을 정도의 이자인데 이걸 감당하기도 버거울 판에 이제 연말로 갈수록 주담대 금리가 8% 정도에 육박하는 날엔 거의 집을 포기해야 할 수준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건데요. 특히 주담대 변동금리가 7% 선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금리 추세로 간다면 엄청난 혼돈의 대멀티버스 시대가 열릴 수 있게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이런 와중에 미국 노동부에서 10월 비농업 일자리 수가 15만 개 증가로 예상치 17만보다 하회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고용시장 지표가 안 좋다는 얘기인데 이걸 가지고 다시 집값 상승세의 전환으로 가는 거 아니냐 자꾸 희망 회로를 자극하고 있는데 이거 전미 자동차 노조 파업 때문에 단기적인 지표 하회가 나온 거고요. 당연히 제조업 순 일자리 손실 지표로 뜰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걸 금리 인하하는 거 아니냐는 설레발로 돌려세우는 너무 성급한 결과값을 바라는 분위기가 확대되고 있는데 최소 지표라는 건 2개월 이상 지속이 돼야 신뢰할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업률도 소폭 상승해서
과열 경기 양상의 미국이 확실히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겠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이건 뭐 이번 달 CPI 14일에 나오죠.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와 봐야 제대로 궤적의 방향을 판단할 수 있을 건데 정말 집값 상승을 오매불망 바라는 영끌 쪽 입장에선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일 겁니다. 당연히 미국 연준에서 기준금리 동결하니 미 국채가 하락하는 거고 이건 일시적인 반응일 뿐이고요. 게다가 유가까지 하락 추세를 보이니 정말 반색을 하는 분위기도 있는데 유가는 지금 중동 사태 확전 양상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화약고죠, 화약고. 그냥 언젠가는 터진다 봐야죠. 환율이 폭락할 정도로 내리꽂는 궤적도 보였는데 환율 역시도 줄줄이 사탕, 금리, 국채, 유가로 이어지는 삼각 델타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라 지금의 단기적인 지표로 판단하기에는 너무 섣부르다. 지금 하반기를 거치면서 보여왔던 확실한 지표들의 완고함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일시적인 플렉스는 단지 변동성에 반응하고 있는 초단기적인 지표일 뿐입니다. 다음 주 되면 다시 분위기가 반전될 것으로 보이고요. 절대로 미국은 킹달러 포기 못합니다. 적어도 기축통화가 여러 나라에서 얻어 터지고 다니는 동네북이 되길 원치 않는다는 거죠. 중국과 일본이라는 아시아의 큰 손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국채는 어떻게 해서든 다시 펌프질을 할 거고요. 워낙 미국 경제가 좋은 궤적으로 가고 있어서 굳이 미국 중앙은행이 움직이지 않아도 알아서 국채금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다시 부풀어 오를 금융 여건의 거품을 걷어낼 수 있어서 국채라는 고리를 걸고 끝까지 정상으로 가는 루트를 확보하려 할 겁니다. 그러니 연말 한국 부동산 집값은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할 가능성이 높죠. 심지어 하락을 넘어서 폭락에 이르는 부동산 수요, 절체절명의 수준까지 이르게 되는 거의 실제 시장에선 집값에 대한 비관론이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호가 방어벽을 기어오를 사람은 호구 빼고는 뭐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지금 집주인들이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다시 집값 궤적이 보합선을 넘어서 상반기 반등으로 움직일 거라는 기대로 버티기를 계속하고 있는 건데 집값은 다시 반등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고금리 상황 끝난 게 아니죠. 기대 심리가 이상한 금융환경 신기루를 만들어서 자꾸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아직 미국과의 금리 격차는 2% 수준. 이게 갭이 잘 아물지를 않습니다. 상처가 계속 벌어지면 덧나게 돼 있죠. 금리는 대출 규모가 커질수록 체급이 급격하게 늘어갈 수밖에 없고요. 거의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GDP 규모를 넘어서 106% 정도로 세계 2위 은메달입니다. 그리고 다중채무자가 450만 명 수준이고 이들 중 연소득의 60% 이상을 빚탕감에 소득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니 금리가 조금이라도 요동치게 되면 초반에 말씀드린 기준금리와 별개의 궤적으로 움직이는 시중은행 금리 거의 뭐 이중벽이 쳐져 있는 거죠. 기준금리 높아, 시중금리는 더 높아. 당연히 부실은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집값이 단기적인 변동 요인에 의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상상하는 것 자체가 정말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부동산 PF 문제가 전면에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상당히 심각한 규모인 건 분명하고요. 4일까지 종합건설사 폐업 신고 건수가 68% 정도가 급증하는 모습은 단편적인 모습일 뿐입니다. 대부분 지방 분양이 거의 참사 수준으로 망하고 있죠. 당장 서울에서 벗어난 경기권 분양도 지금 열의 9은 미분양 상태로 막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5대 광역시 분양시장은 이제 브릿지론에서 부동산 PF로 넘어가는 것도 버거워하고 이게 사업이 잘 돼서 부동산 PF로 넘어가야 건설사 대출 이자 규모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브릿지론에 머물러 있으면 이자 폭탄 맞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PF 대출을 이미 땡긴 기업은 계약률 부실로 악성 미분양만 두 손에 들게 되니 계속해서 갚아야 할 원금은 고사하고 사업 비용을 쏟아부은 자금의 이자도 처리하지 못하는 비폭탄이 되고 있는데 만기가 돌아오는 내년 상황은 굉장히 아찔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난 9.16 대책에서 가장 먼저 화두를 장식한 게 바로 부동산 PF 유동성 완화였던 거죠. 내년도가 되면 자금줄이 막히면서 넘어가는 기업들이 부지기수라는 걸 직감하면서 위기 대응에 나선 건데 이게 정말 기준금리 인상, 시중은행 주담대 인상, 그리고 건설사 PF 위기 거의 삼각 파도로 몰아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게다가 부동산 집값을 떠받쳐줄 기초체력인 경제 부분은 올해 1.4% 정도의 약세로 41개국 중에서 25위 정도에 해당하는 상당히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지금 집값 자체가 그대로 단순히 하락 수준을 넘어서 급격한 궤적으로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가장 큰 위험 요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인터넷 은행조차도 금리를 서둘러 올리면서 카카오뱅크의 입지적인 위기와 더불어서 연말 금리 시장은 상당한 고금리 분위기를 굳혀가는 상황으로 전개가 될 수 있어서 새롭게 대출을 일으키는 건 거의 맷돌 인생, 스스로를 갈아 넣어야 하는, 그것도 수십 년간 그 밑에 허덕여야 하는 리스크를 높이면서 동시에 집값이라도 올라주면 좋으려면 급격하게 반대로 추락하는 양상으로 이어지는 모습 나타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인터넷은행도 지금 입지가 상당히 곤란한 처지에 이르고 있죠. 이 상황에서 새로운 대출을 모색하기란 굉장히 리스크가 큰 편이고요. 지금 상황에선 최대한 빚을 지지 않는 게 세이브하는 것 이상의 세이브를 하는 본인 스스로를 살릴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11월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하는 집값 추이를 보면서 골든타임도 노릴 수 있겠네요.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